점점 증가하는 노인 인구.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노인 복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노인 복지의 가장 큰 밑바탕은 일자리 제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르신 일자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르신, 일자리 찾으세요. 저 따라오시면 돼요. 그냥 지나치며 마음이 아프다는 이곳은 과연 뭐 하는 곳일까요? 안녕하세요. 엄마의 마음으로 만드는 샌드위치 가게입니다. 안양 시니어클럽에서 어르신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4월 개점한 이곳. 컨설팅 받은 샌드위치의 맛도 일품이라는데요. 여기서 잠깐! 안양 시니어클럽은 어떤 곳인지 알아볼까요? 저희 안양 시니어클럽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연계하고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 전담기관입니다. 크게 세 분야로 나뉩니다.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공익형 일자리 사업, 그리고 어르신의 역량과 오랫동안의 경력을 활용한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 사업, 그리고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에서 매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시장형 일자리 사업 등을 있습니다. 개업한 지 3개월이 지나 제법 단골 손님도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스 아메리카노 3잔이랑요. 그리고 닭가슴살 크랜베리 샐러드 하나랑 치킨 텐더 샌드위치 하나랑요. 크로커무시 토스트 하나 주세요. 네. 네. 저 이 동네 사는 주민인데 지나가다 보니까 인테리어가 정말 예뻐서 와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와서 친구들이랑 수다도 떨고 과제도 하다 보니까 애정을 많이 갖게 된 카페예요. 남녀노소 다양한 손님들이 찾고 있는 샌드위치 가게는요. 안양 시니어클럽에서 100세 시대 1000개 일자리 만들기를 목표로 진행하는 시장형 사업 중 하나인데요. 어르신들에게 인기가 많아 직원을 뽑기 위한 경쟁도 치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엄마의 마음을 담은 샌드위치 매장은 올해 4월에 문을 열어서 현재는 주로 단체 납품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향후 지역 주민들에게 맛있는 음식과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면서 밝은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트렌디한 매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신선한 재료가 가득 들어가 맛과 건강을 모두 잡은 샌드위치.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너무 싱싱하고 간도 잘 돼 있고 너무 맛있습니다. 네, 노인 일자리라고 해서 조금 이제 어르신들이 해서 조금 올드한 느낌이 있을 거란 인식이 있었는데 직접 와서 먹어보니까 정말 요즘 트렌드에 맞게 가게도 잘 꾸며져 있고 맛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샌드위치 맛의 비결은 뭐니 해도 시니어들의 열정인데요. 무의미한 삶의 회의를 느꼈다는 김희승 씨. 올해 64살이 된 그녀는 안양 소식지를 보고 직접 연락해 함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 일상이 무의미하고 어느 순간 그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걸 보는 순간 뭔가라도 하고 싶다. 그런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서 그냥 찾아가서 수어보고 찾아가서 접수했습니다. 결혼 후 전업주부로 살아왔던 희승 씨는 경험이 없어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는데요. 아직 서툰 솜씨지만 점차 나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맨 처음에 이거 하실 때는 어떤 게 제일 어려우셨어요? 애고요. 열을 맞춰서 이쁘게 계란 노른자가 양쪽으로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 못 맞춰가지고 그게 어려우셨나요? 제일 어려워요. 처음에는 손이 이게 어설퍼가지고 약간 두렵고 내 물건이 내 집 게 아니라 그런 게 있었는데 한 몇 번 하다 보니까 손에 익어서 좋은 재료에 정성까지 넣어 만든 샌드위치. 하나하나 집중해 만들다 보니 시간은 조금 걸리지만 어느 샌드위치 가게보다 엄마의 정성만큼은 뒤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을 꼭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나이에 여기가 들어가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새롭게 배워가면서
뭔가를 젊었을 때 그런 내가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걸 느끼고 싶어서 접수했었는데 마침 돼가지고 요즘은 정말 활기차게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포장 주문하려고. 네네. 어떤 거 주문하셨나요? 와사비 크래미 샌드위치 하나, 치킨 텐더 샌드위치 하나 포장할게요. 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말을 제외한 평일에는 연중 무휴로 운영되는 이곳. 요즘 지역 곳곳에 알려져 예약 주문을 하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집에 있었던 차에 샌드위치가 너무 먹고 싶어 검색을 하다가 여기 샌드위치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긴가민가 했는데 먹을수록 이제 야채들도 풍성하고 자연 친화적인 맛이 느껴져서 되게 만족도가 높아서 자주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샌드위치입니다. 네네. 에그햄 하프 하나 하고 치킨 텐더 하나 하고요. 네. 네, 샌드위치입니다. 네, 와사비 크래미 샌드위치 세트요. 네, 샌드위치입니다. 네. 네, 와사비 크래미 샌드위치 2개요. 아, 동네에 이런 게 없었는데 샌드위치 가게 생겨서 너무 좋다고 하시고요. 샌드위치가 또 신선하고 맛있다는 말씀 많이 하세요. 너무 부러워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네. 노인 일자리라고 해서 저기 써붙여 놓은 것도 보시고 이런 걸 어디다 이제 넣어야 자기도 참여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손님들도 많아요. 현재 총 21개 사업단에서 935명의 어르신이 안양시 곳곳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학교 급식을 돕거나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보살피거나 우체국, 지역아동센터, 은행 등 다양한 곳에서 활기차게 일하고 계십니다. 한편 또 다른 어르신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평촌 아트홀 안에 자리한 카페인데요. 어르신들은 물론이고 젊은이들까지 다양한 세대가 찾는 널찍하고 쾌적한 공간입니다. 어르신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5개의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의 매장이고요. 안양문화예술재단으로부터 저희가 공간을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10분의 어르신들이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하고 계십니다. 밀크티? 예, 잠시만요. 아이스로 드릴까? 아이스로요. 손님은 바닐라 아이스요. 바닐라 아이스. 능숙한 솜씨로 주문받고 있는 이 직원. 바로 시니어 바리스타인 이수키 씨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TV를 보고 어르신들이 하는 카페가 있다고 그래서 거기를 직접 제가 찾아갔었어요. 예, 찾아가서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걸 알고 서류를 제출하고 그래서 이렇게 다니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는 이제 자격증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 와서 이제 이거 커피 내리는 거 이런 거 다 여기서 다 배웠죠. 아니 어렵지는 않고 제가 원했던 거기 때문에 힘든 건 없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올해 나이 78인 이수키 씨. 다니던 직장을 퇴직하고 무료한 일상을 보내고 있던 차 발견한 곳이 바로 이곳 시니어 카페였다는데요. 일하는 재미에 푹 빠진 지 어느덧 10년. 안양 시니어 클럽 어르신 일자리의 최연장자라고 합니다. 너무 활기가 차고 너무 좋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래도 나이가 먹어도 여자잖아요. 거울 보고 화장도 하고 옷맵시도 보고 꾸미고 그리고 여기를 출근하면은 버스 타고 출근하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정말로 엔돌핀이 팍팍 돌아요. 네, 음료 다 나왔습니다. 아메리카노부터 다양한 라떼 종류와 차 종류까지 바리스타 전문 교육을 이수한 시니어 바리스타들이 엄마의 정성까지 담아 완성해 더 맛있는 음료들. 젊은 세대들 역시 자주 찾고 있다고 합니다. 밀크티 시켜봤는데 되게 맛있고요. 가격도 되게 착한 것 같고 타 매장이랑 비교했을 때 되게 손색 없게 되게 맛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의 특징 중 하나는 판매대 한켠에 제로 웨이스트 샵을 운영하고 있다는 건데요. 안양 시니어 클럽은 노인 일자리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에도 관심이 많아 카페 이용객이 매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환경 문제가 되게 이주가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냥 가볍게 커피 마시러 와서 제로웨이스트 물품에 대해서 좀 많이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작게나마 운영하고 있는 이제 제로웨이스트 매장이고요. 저희 위에 이제 보시면 그 비누가 있는데요. 저희가 직접 그 비누 사업단을 운영하면서 어르신들이 직접 만드신 비누를 가지고 저희가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일자리에서 환경 문제까지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자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안양 시니어 클럽.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2008년에 건강 100세 청계의 놀라움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해 오고 있습니다. 어느덧 935명의 어르신들이 활동하고 계시고요. 목표를 거의 이루었다고 할 수 있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향후 전문적이고 더욱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2,000개, 3,000개의 일자리로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노인이 됩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한 고민은 우리 모두의 몫인데요. 어르신 일자리가 젊은 세대들에게 도움도 되고 어르신 스스로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착되기를 별일이야 정말에서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안양 시니어 클럽 샌드위치 매장입니다. 많이 와주세요.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우리나라 전통 문화와 서구 건축 예술을 통합하고자 노력한 대한민국의 대표 건축가 김중업. 그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한 기획전이 열렸습니다. 남녀노소 모두 즐거워할 김중업 실감 콘텐츠 가득한 그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조성된 널찍한 안양예술공원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다양한 예술품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미술, 건축, 조각 등의 대규모 작품들이 공공예술 개념으로 도입된 바로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 APAP가 열린 장소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작품들과 함께 이곳에 오랜 시간 자리한 특별한 건물들도 있는데요. 바로 안양박물관과 김중업 건축박물관입니다. 그렇다면 김중업이라는 인물은 과연 누구일까요? 네, 김중업 선생님은 한국 현대 건축을 대표하는 1세대 건축가로 흔히 세계 근대 건축의 거장 르꼬르비지에의 유일한 한국인 제자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김중업 선생님은 아뜰리에 르꼬르비지에에서 배운 서양 근대 건축의 어휘를 한국 전통 문화와 예술과 통합시키신 분으로 한국 건축 예술을 대표하시기도 합니다. 김중업 건축가는 한국 모더니즘 건축의 1세대로 건축을 예술로 격상시킨 건축가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현대 건축의 아버지인 르 코르비지에의 제자이자 시인을 꿈꿨던 건축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김중업 건축박물관에서는 김중업 선생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기획전이 열렸는데요. 건축예술 세계를 최신 디지털 미디어 기술로 꾸민 전시입니다. 이 특별한 기획전을 보기 위해 많은 이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중에는 우리 고장 바르게 알기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위에서 예술공원에서는 안양시 무슨 작품을 봤어? 무슨 작품이었지 영어로? APAP 공공예술 프로젝트 공공예술 작품을 봤어요. 여기는
김중업 건축가 선생님을 위한 그분의 업적을 한 번 더 다시 확인해보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전시인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과에서 우리 고장 바르게 알기 단원에 대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에 대해서 더 잘 알게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오늘은 안양예술공원 그리고 여기 김중원 건축예술에 관련되는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대사관에다가 응용을 하셨다고 해요. 백문이 불여일견. 교실을 벗어나 기획전이 열리는 박물관에 앉아 전시를 보며 배우는 교육은 아이들에게도 더없이 중요한데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는 조금 더 특별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재작년 1년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아이들은 많은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체험해온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을 잃어버린 상태로 오늘 처음 교외로 체험학습을 온 의미 있는 날이에요. 김중업 선생의 건축예술 세계를 최신 디지털 미디어 기술과 현대 예술로 새롭게 해석한 이번 전시는 크게 4분야로 구성되었는데요. 1부는 주한 프랑스 대사관 미디어를 만나다로 건축물의 미학을 생생히 느낄 수 있도록 전시되어 있습니다. 1부에서는 김중업 선생님의 대표 작품인 주한 프랑스 대사관을 미디어 파사드, 3D 프로젝션 매핑 등 다양한 기술로 구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건축과 예술의 집합체인 주한 프랑스 대사관의 매력을 다양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부에서는 김중업 건축, 현대예술로 이어지다라는 주제로 꾸며졌는데요. 현대예술로 재해석된 김중업의 제주대학교 본관, 3.1빌딩, 서울올림픽 평화의 문을 공감각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전시했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이번 전시회는 왜 주한 프랑스 대사관을 특별히 다룬 걸까요? 주한 프랑스 대사관은 김중업 선생이 1960년에 설계한 대표적인 작품이기 때문인데요. 설계에 참여한 것은 스승이었던 르 코르비지에의 추천이 있었고 당시 프랑스 건축가 5명과 경합해서 당당히 선정되어 참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사 집무실에 곡선미가 돋보이는 지붕이 굉장히 특징적인데요. 이 지붕은 한국 전통 건축의 처마를 현대식으로 추상화해서 올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 전통의 선과 프랑스 특유의 품위를 잘 살린 지붕은 마치 한옥의 처마처럼 하늘을 향해 날렵하게 솟아올라 있는데요. 한국적 곡선의 아름다움을 높이 평가한 프랑스 정부는 김중업 선생에게 기사자기를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김중업 선생이 탄생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박물관에서는 김중업 선생이 세계적인 건축가로 거듭날 수 있었던 그 여정을 꾸며 관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시기별로, 연대기별로 구성이 안 돼 있어서 기존 1층 전시는 좀 일반 대중들이 김중업 선생님의 생애와 작품을 알기에 너무 어렵지 않나. 그래서 좀 더 친절하게 김중업 선생님이 어떤 분이고 이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한국 현대건축가가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 공간은 김중업 선생님의 대표 작품인 주한 프랑스 대사관 건물 중에서 대사관저 벽면에 있는 모자이크 벽화를 좀 재현하고요. 그리고 영빈관에 있는 난관의 문양도 벽에 재현한 공간입니다. 이를 통해서 김중업 선생님이 모자이크 벽화 같이 이런 예술이나 아니면 한국 전통 건축에 있는 문양을 현대 서양식 건축에 통합하고자 하셨던 그런 노력을 좀 공감각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김중업 선생의 뉴욕 세계 박람회 한국관 건축 모형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네, 이 건축 모형을 보시면은 오른쪽은 조금 보다 현대식의 건축물을 보실 수 있고 왼쪽에는 한국 전통 건축을 연상시키는 파빌리온이 있습니다. 서양 근대 건축의 모습과 한국 전통 양식을 둘 다 보여준 것은 아마도 김중업 선생님이 뉴욕 세계 박람회 한국관을 통해서 한국이 이러한 근대 건축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음을 보여주고 싶었고, 그리고 한국은 오랜 건축 문화와 전통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동시에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김중업 특별전시관 2층에는 3부 다큐멘터리 김중업 건축예술로 나아가다를 주제로 수많은 작품과 체험존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미디어월에서는 360장의 사진이 떠 있고 그 사진을 손으로 터치하면 작품을 크게 볼 수 있어 아이들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또 4부에서는 건축과 도시, 미래를 꿈꾸다라는 주제로 색다른 체험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전자기기를 통해 김중업 건축 작품을 다양한 재료와 색으로 꾸며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안양이라는 곳은 책에서 배웠을 때 편안할 안자, 길을 양자,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는 도시다라고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이런 여러 가지 사물과 예술을 체험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은 좀 더 이래서 안양이구나, 이거를 온몸으로 체득할 수 있는 체화의 계기가 되겠죠. 한편 다양한 소장품을 통해 안양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데 기여해온 이곳은 바로 안양박물관인데요. 2004년 평촌 아트홀 안양역사관에 개관한 뒤 2017년 9월부터 안양예술공원 내에 새롭게 문을 열고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네, 안양박물관은 안양시에 있는 국립박물관입니다. 안양박물관에서는 안양의 과거와 현재를 시기별로 다양한 유물과 함께 역사적인 사실과 자료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곳입니다. 안양박물관 건물은 과거 유유산업 안양공장을 리모델링한 건물인데요. 이 건물 역시 김중업 선생이 설계한 건축물로 김중업 선생의 초기 건축 세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이 되었습니다. 안양박물관 안에는 안양시 지명의 유래가 되었다고 전해지는 안양사의 흔적이 담긴 유적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박물관 자리에서 발견된 기와 표면에 안양사라고 표기된 명문이 그 옛날 안양사가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안양사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도쯤에 이곳을 발굴을 하게 되면서 기록으로만 전해지던 7층 전탑의 부재들과 또 옆에 나와 있는 안양사 명문 귀화를 통해서 이곳이 안양사임을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양박물관 입구에 자리한 유물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우리나라 보물 4호인 중초사지 당간지주입니다. 중초사지 당간지주는 통일신라시대 사찰인 중초사의 깃발을 매다는 기둥인데요. 조성연대와 조성자 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유물입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우리나라의 하나뿐인 마애종을 만날 수 있는데요. 신라말의 양식을 반영한 고려 전기의 작품으로 현재 경기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안양사지와 또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안양의 안양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곳이 불교 문화의 가장 꽃피었던 시기에 문화재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전쟁 이후 폐허 속에서도 건설이 아닌 건축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던 1세대 한국 현대 건축가 김중업 선생. 그의 업적을 생생하게 만날 수 있는 전시회는 9월 25일까지 김중업 건축박물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